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아침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저는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상대 진영의 패널리스트로 출연을 한 경험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백지연 앵커가 진행을 했던 TVN의 끝장 토론, 그리고 JTBC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 이런 것들입니다. 워낙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까 매번 대립각을 세웠었죠. 저는 진중권 교수를 토론 프로그램에서 노골적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당시 이슈에 관한 그의 분석과 주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팩트를 많이 틀리고, 틀린 팩트에 기반을 하니까 그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중권이라는 이름은 젊은이들 또는 진보 진영, 보수, 중도 이런 데 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끼치는 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에 관해서 제가 같은 동양대 교수를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글을 쓰거나 또는 방송에 나가서 말을 할 때 과거와 같이 지나치게 탈선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벗어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나름대로 점잖게 어드바이스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중권 교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성해 총장의 얘기는 꽤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오랫동안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지 모르죠. 자, 진중권 교수는 조국 사태 들어서 한 3차례 정도 들어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이른바 좌파 진영에게 대단히 불리한 공세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문제였죠. 정의당이 조국을 옹호하는 것을 보고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심상정 대표의 만류에 따라서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 정의당에 관한 비판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정의당이 처음에는 조국을 데스노트에 올리려고 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당원 8,000명이 탈당한다라는 추산이 나왔다. 8,000명은 꽤 정의당으로서는 꽤 큰 규모입니다. 정의당은 주로 당원들의 당비로 유지가 되는데 이 8,000명은 당비 내는 당원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당비 수입이 1년에 40억 원이니까 정의당으로서는 1년에 10억 원의 당비 수입이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도 폭로를 했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도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강의를 들은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신의 강의를 들은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디가 정경심 아이디어더라. 감상문조차 위조한 걸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어제 오늘 사이에는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서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알고 있으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그 교통방송 문제의 프로그램 거기에 나가서 사실을 호도하고
청취자들에게 거짓을 얘기한 두 명의 교수, K 교수와 J 교수, 그리고 또 뭐 매점 직원, 동양대학교, 이 세 사람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들이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글을 이틀 연속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진중권에 대한 충고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지식인답게 좌파의 문제점을 공격을 하려면 이런 작은 문제 가지고 잼만 날리지 말고 커다란 KO 펀치를 날리라는 것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포함한 좌파 세력의 어떤 거학적 본질, 해악, 위선, 탐욕, 가식, 잘못된 노선에 대한 탐욕, 진정한 북한 인권에 대한 외면, 김정은 집단이라고 하는 악에 대한 옹호, 법과 질서의 무시, 조국 사태로 보여진 도덕적 타락,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의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과감하게 세상에 고발을 해라. 좌파 진영으로부터 결별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의 잼만 날리지 말고 그래야 진중권은 그동안 그가 지식인 활동을 통해서 이 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해악과 잘못과 탈선에 대한 빛을 갚는 길입니다. 지식인으로서의 도덕적 채무를 상환하는 일입니다. 제가 진중권이 그동안 이 한국 사회에 두었던 지적 패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90년대 후반 이 무렵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티조선 운동을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을 하는 이런 지적 탈선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는 책을 냈습니다. 뱉으마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저것은 이 조갑재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연구를 하면서 연재했던 시리즈의 제목, 나중에 책 제목으로도 됐죠.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잘못된 비판과 매도 이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혁명가의 삶을 살아간 박정희 대통령을 압축할 수 있는 표현, 이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자 그래 그러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는 패륜적 제목의 책을 내서 조갑재 대표의 박정희 연구 작업을 매도하고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조갑재 대표의 박정희 연구를 파시스트 발상과 일본 구구파의 논리를 결합시켜 놓은 것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티조선 운동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조선일보가 김대중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상당 부분 허위였다. 플러스 조선일보의 박정희 대통령 연구가 우상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강준만과 함께 안티조선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진중권. 그러면서 자신은 동아일보에 고정 칼럼을 씁니다. 사실 저런 논리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당시 조중동으로 불렸던 보수 언론 삼총사가 무슨 커다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티조선 운동을 벌이면서 동아일보에 고정 칼럼을 쓰는 이중성, 위선을 드러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진중권이가 일반 대중들에게 많은 이름을 알리게 된 광우병 사태 때의 선동, 한국인들이 특별히 광우병에게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이명박 정권은 돈이라면 돈을 제일 앞에 가치에 두고 국민의 생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매도와 혹세무민. 자, 네 번째는 노무현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던 이 일종의 반역적 행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옹호. 그래서 변희재 씨와 사망유일한 이름의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변희재의 논리가 진중권을 압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이지요. 이런 한국 사회에 대한 이런 지적 패착과 부채와 채무와 도덕적 빚, 이것을 갚는 길은 진중권, 조국 사태에 관련해서 그가 한 비판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본질을 깊숙하게 찔러야 된다. 감사합니다.